신랑은 28, 나는 22살이었다. 나이는 어렸지만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해도 후회 없을 거라 믿었다. 그땐 세상이 다 핑크빛이었다. 그 사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다.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. 현실은 냉정했고 그 냉정함 속에서 나는 조금씩 부서져 갔다. 남편은 일남 3녀 중 막내였다. 아들 하나 보겠다고 놓고 또 낳아 결국 얻은 귀한 막내 아들.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세상 전부였다. 아들은 절대 밖으로 내보내면 안 돼. 결혼해도 같이 살아야 해. 그 말이 현실이 됐다. 결혼하자마자 우리는 시댁으로 들어갔다. 그때까지만 해도 난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 싶었다. 하지만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다.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말했다. 직장 다니느라 힘들지? 돈 관리는 내가 해줄게. 그 말에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. 그렇게 내 월급과 남편 월급이 모두 시어머니 손에 들어갔다. 그날 이후로 나는 매달 용돈 20만 원을 받았다. 겨우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싶은 금액. 친구와 밥 한 끼, 화장품 하나 사면 끝이었다. 하지만 그땐 며느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. 문제는 그게 시작이었다. 집에는 시누이가 셋이나 있었다. 첫째만 결혼했고 나머지 둘은 아직 미혼이었다. 둘 다 30대였지만 일은커녕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.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. 집안일은 나의 몫이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을 당연하다고 여겼다. 퇴근 후엔 바로 부엌으로 가야 했다. 밥 차리고 반찬 데우고 식구들 식사 끝나면 간식 챙겨드리고 설거지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. 집안 청소, 빨래, 쓰레기 분리수거, 주말엔 이불 빨래까지. 그게 매일 반복됐다.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일이 되어 있었다. 남편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. 그저 우리 엄마는 원래 좀 깐깐해하며 웃었다. 그때 깨달았다. 이 사람은 나의 편이 아니구나. 그의 세상은 아직 시월드 안에 있었다. 더 어이없는 건 시누이들이었다. 둘째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한 통씩 사다 냉동실에 쌓아두고 냉장고 한 칸을 자기 전용으로 써버렸다. 케이크, 과자, 음료가 가득했지만 건드리면 난리였다. 그런데 우리가 뭘 사다 먹으면 꼭 이랬다. 왜 나 빼고 먹어? 같이 먹자며. 그러면서도 본인은 두세 개를 가져가 먹고 늦게 온 가족은 입에도 못 댔다. 옷도 문제였다. 내 옷장을 뒤져서 자기 옷처럼 입었다. 사이즈가 달라도 상관없었다. 입다가 늘어나고 망가져서 버린 옷만 수두룩했다. 내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조금씩 산 옷이었는데 그걸 당연하다는 듯 가져가는 그들의 태도에 속이 뒤집혔다. 그래도 나는 말을 참았다. 괜히 한마디 했다가 더 큰일이 벌어질까 두려웠다. 결혼 1년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. 빳빳한 새돈 30만 원이었다. 그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다. 결혼기념일에 아무것도 못 해드렸으니 이걸로 맛있는 거 드세요. 그렇게 엄마에게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말했다. 출가회인 주제에 그걸 거기다 갖다 바쳐. 미쳤니? 그 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. 결혼했어도 난 누군가의 딸이고 부모님의 자식이었다. 그걸 죄처럼 말하는 그 순간 나는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다는 걸 느꼈다. 그렇게 2년이 흘렀다. 참고 또 참고 살았다. 다정했던 시아버지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. 하지만 모든 인내에는 끝이 있었다.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.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다. 몸이 약한 탓에 병원에서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. 조심해야 합니다. 무리하면 유산될 수 있어요.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다. 아가야, 너무 놀면 애 낳을 때 힘들다더라. 그냥 낳기 전까지는 이래라.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. 나도 사람인데,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, 그걸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싶었다.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졌다. 나는 남편 앞에서 울며 말했다.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요. 돈도 벌고 집안일도 다 하고 욕도 먹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? 나도 누군가의 딸이에요. 더는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.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다. 우리 엄마가 그런 뜻은 아니야. 하지만 내 눈물을 보며 아무 말도 못했다. 그날 밤 나는 결국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다.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다. 친정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.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외로운 거였나. 사랑했던 사람 곁에서조차 이렇게 외로울 수 있나.
엄마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. 괜찮다, 이제 좀 쉬어라.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버렸다. 엄마 품 냄새가 너무 그리웠다. 다음 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. 처음엔 받지 않았다. 하지만 세 번째 전화에 결국 받았다. 미안해. 내가 너무 바보였어. 그 목소리는 울먹였다. 엄마 말만 듣고 살았어. 근데 너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더라. 내가 잘못했어. 우리 새로 시작하자. 그날 저녁 남편은 내 앞에 나타났다. 손에는 두 개의 통장이 들려 있었다. 하나는 내 통장, 하나는 그의 통장이었다. 이제부터 네가 관리해. 엄마보다 네가 더 믿음직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. 그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. 이제라도 깨달아줘서 고마웠다. 남편은 친정에서 함께 살자고 했다. 엄마 아빠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내 아내, 내 아이가 더 중요해.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다. 처음으로 우리라는 말이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다. 하지만 10월드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다.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전화가 쏟아졌다. 미친년, 우리 아들 돈을 훔쳐? 내 동생이 너 만나고 변했어. 욕설이 이어졌고 끝엔 이렇게 말했다. 남편 통장 내놔. 그건 우리 집 돈이야.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. 단 한마디, 앞으로 우리 가족은 셋이에요.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남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.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. 그날 이후로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다. 회사를 다녀오면 바로 아이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웃었다. 주말이면 같이 산책하고 직접 요리를 해줬다. 이제 내가 밥할 차례지.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다.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이었다. 하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. 엄마,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. 이젠 아내랑 아이가 우선이야.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가끔 생각한다. 그때 내가 그대로 참고 살았다면 지금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? 사랑이 나를 구한 게 아니라 용기가 나를 살린 거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.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니다. 하지만 결국 지켜야 할 건 둘의 관계다. 시월드 안에서도 나를 잃지 않기 위해 한 번쯤은 싸워야 할 때가 있다. 이제 나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. 남편은 여전히 서툴지만 노력하고 우린 곧 새 식구가 된다. 그게 전부다. 그걸로 충분했다. 때때로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온다. 손주 태어나면 얼굴은 봐야지. 예전처럼 날카로운 말투는 아니었다. 아마 그녀도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다. 나는 이제야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다.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. 결혼 초엔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웠다. 하지만 참는다고 평화가 오는 건 아니다. 진짜 평화는 내가 나를 지켜낼 때 온다는 걸 알았다. 그래서 오늘도 나는 웃는다.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엄마로, 아내로, 그리고 나 자신으로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이야기는 쇼폼 쇼츠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.